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작은 성당. 이곳에서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태원 씨는 광주 5.18 당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기 씨는 1980년 2월생.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잃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여기가 어머니고 아버지. 하지만 10여 년 동안 부모님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간직하고 다닐 정도로 그리움은 큽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아, 고등학교 때? 네. 그날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안정된 국립 5.18 민주묘지. 태원 씨의 아버지는 묘지 번호 1-11번에 묻힌 기남용 씨입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상이 시작된 5월 20일. 피신길에 나섰던 기남용 씨는 집에 두고 온 기저귀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에 함께 저항하자는 친구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오면서 반지를 빼서 주더래요. 결혼 반지를.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서 왜 이걸 주냐고 안 받으란다고 했는데 나 금방 가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주머니에 쏙 넣어놓고 가셨대요.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차에 올라 전남 도청으로 가던 중 무차별한 총격을 받습니다. 이때 부상을 당한 기 씨는 결국 계엄군의 대검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그 후 아들 태원 씨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할아버지는 차마 저승으로 아들을 보내지 못한 채 통탄의 세월을 보내왔고 손자는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묵묵히 지켜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아, 너는 호로 자식이다. 애비한테 해초를 매주 맞아야 인마. 안아 인마. 안아. 뒤지고 오는 날은 애비 잡아먹은 호로 새끼라 해서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 하고 때리고 막 그러면 전 막 울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랬어요. 광주의 아픔은 대를 이어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광주로 투입된 1980년 5월 18일. 김소영 씨는 바로 그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소영 씨의 아버지는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듣고 20일 광주를 찾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아내를 위해 솜이불로 창문을 가리던 아버지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총탄이 턱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좀 더 들어가니까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있어요. 결혼할 때 되니까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겨울을 재촉하듯 굵은 빗방울이 내리던 지난 16일 밤 서울시청 앞 광장. 궂은 날씨 속에서도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26년을 알리는 콘서트 현장. 영화 26년에서 그 사람 역을 맡은 장광입니다. 이렇게 오징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6년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2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잃은 2세들이 학살의 주범을 암살하기 위해 극비 프로젝트를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이 나랑 같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영화 속 암살의 대상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원작은 유명 웹툰 작가 강풀이 그린 26년이라는 만화입니다.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작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 영화 제작이 여러 차례 무산될 뻔했지만 대국민 펀드 형식으로 모인 성금 덕분에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길 원치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촬영이 중단되고 제작의 위기를 겪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다가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서 이 영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고,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싶다며 영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때 함께하지 못했고 외면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저질렀던 분들이 본인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잘못했다는 거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32년이 흘렀습니다. 어지간한 아픔이야 망각 속에 사라지고도 남을 세월입니다. 하지만 5.18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깊게 패인 주름처럼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와 파괴된 가정,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삶,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짙은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5.18 때 남편을 잃은 이숙자 씨는 벌써부터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안 해본 일 없다는 그녀는 요즘엔 시골 농산일로 품삯을 벌러 다닙니다. 여러 가지요. 4만 5천 원 줄 때 있고 5만 원 줄 때 있고 또 그 삽질 같은 거 비닐을 씌우고 할 때는 6만 원. 오늘 할 일은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따면서 고추대와 뿌리를 정리하는 것. 올해 고추 많이 열렸어요? 이거 안 열린 고기. 이거 안 열었다. 이것이 안 된 꽃이. 그래요. 잔뜩 추워진 날씨에 이른 새벽부터 품삯을 벌기 위해 시골을 전전한다는 게 여간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 일은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남편 없이 홀로 이남 3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살아왔다는 어머니.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 씨가 바로 막내 아들입니다. 그전에 한자 올라오는 게 힘들고 이제 다 넘어갔어 이제. 그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 열흘 만에 시체를 찾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광주 5.18 당시 이 씨는 남편 고기석 씨와 함께 전남 담양에 살았습니다. 고 씨가 광주로 올라간 것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된 5월 21일. 남편은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담양에서 광주로 가던 중 광주 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이 씨는 남편의 시신을 찾아 온 사방을 뒤집고 다녔습니다. 그 시체 찾으러 다닌 뒤로는 참 눈만 감으면 막 시체에서 구더리가 확 이렇게 나오고 고막 끼어 막 눈도 없는 사람, 다리도 없는 사람 막 그냥 아이고 나 지금도 그 생각은 아주 흉해 죽겠어.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지난 세월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만 수용하는 국립나주병원. 정신분열 증세로 30년 가까이 병원 생활 중인 김영옥 씨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막 죽으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총 막 들이대면서 죽여보려고 해요, 나를. 놀래갖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막 살려주라 말고 계속 하면서 큰 소리를 막 하면서. 광주 시내에 살던 영옥 씨는 근처 언니 집에 다녀오다 공수부대원들에게 붙들려 구타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2살. 영옥 씨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증상은 망상과 환청. 더욱 충격적인 건 영옥 씨가 소란하게 군다며 훈계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라디오로 때려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 그러니 내가 제대로 살겠어. 안 아프고. 아이고. 내가 우리 딸만 안 미쳤어도 이렇게까지 내가 아프진 않을 것이오. 하루도 아파 이렇게 하루. 영옥 씨는 지금도 망상과 환청 속에서 삽니다. 큰 하도고 더 지켜주셨다고요, 전라스님이. 다 좋아요. 저 전라스님 제일 좋아요. 아이, 정말요? 네. 왜 좋으신 거예요? 정치를 잘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위해서 모르고 하신 것이 되지만 내 심장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극의 역사로부터 3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대를 이어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6일 광주 시내 한 웨딩홀에서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베트남 아내를 맞아 결혼식을 치른 김선종 씨. 80년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51살이 된 올해 늦가기 신랑이 됐습니다. 언어장애와 시각장애, 여기에 지체장애까지 겹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보자니 아들의 결혼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내내 편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시방도 겁나게 아주 한이 맺히고 그러더라. 한이 맺히고 완전히 말도 못하더라. 내가 하병에 걸려놨어. 그래갖고 시방까지도 이러고 목이 안 좋아. 선종 씨의 집은 전남대 정문 바로 앞. 80년 5.18 때도 바로 이곳에 살다가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의 나이는 중학교 3학년 1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광주 5.18 민주화운동 10주기 행사가 열리던 날 광주 전역에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선종 씨.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대 정문에서 저도 한대 학생과 대모를 했었거든요. 네? 대모를 같이 5.18 10주년 때. 5.18 10주년 때? 네. 그때 내를 초기에 내릴 때 거기서 다쳤거든요. 정 많고 살갑던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장애를 입은 충격에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선종 씨는 다음 날 여동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너무도 착한 동생이었기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서운 동생. 동생은 알아들을 수 있을런지 잠시 머물다 이별을 고합니다. 더울 때는 네 조건 한번 태울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 당시 동생을 잃은 그는 30년 세월을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데 쏟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가 국내외를 오가며 수집한 5.18 관련 기록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80년 당시에는 광주 시민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절대 뉘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뉘우치질 않아요.